그 신호가 이제 쭉 하이로가 되면 펄스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이제 낸드고 G1이라고 하고 이게 엔드죠 G2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두고 여기다가 이제 그 우리가 입력을 주는데 이쪽에 이제 5V를 가하고 여기 스위치로 연결을 해놓자. 한쪽 이렇게 다른 한쪽도 이렇게 연결해뒀고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을 A, B 둘로 이렇게 나서 스위치를 가지고 연결을 이쪽에도 연결했다 A로 연결해서 B로 연결했다 이런 형태로 동작을 시킨다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A 위치에 있으면 스위치가 이제 A 위치에 있으면 요 위치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하고 볼 때 여기가 이제 그라운드 볼티지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그라운드가 들어가는 상태인데 이 랜드 게이트는 사실은 이제 이쪽에 셋, 이쪽이 뭐 클리어 또는 리셋 또는 뭐 리셋이라고 쓰기도 하고 같은 의미예요. 리셋이라고 써도 되고 이쪽 이렇게 있다면 이쪽에 이제 제로가 들어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이쪽에 제로가 들어가면 워블을 지나서 1이 되니까 이쪽에 이제 하이 출력이 나오는 이쪽에 Q고 이쪽에 Q라고 하면 Q 쪽에 하이 출력이 나오면 이제 그런 상태예요. Q 쪽에 하이 출력이 나오면 사실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쪽이 XA고 XB라고 하는 두 개의 출력이 있다고 하면 여기가 하이가 들어가니까 이쪽에 1kH짜리 펄스 신호가 XA로 나올 거고 이쪽에 하이면 당연히 이쪽에 이제 로가 되겠죠. 로가 들어가면 이쪽에 로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XA, XB 하면 여기서 펄스 신호가 나와야 정상이고 이쪽에서 로가 나와야 정상이고 스위치가 반대로 이제 B 상태가 있으면 이쪽이 이제 로그 상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떨어져 있으면 이 볼티지는 하이 볼티지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 하이 볼티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리셋 상태고 여기가 하이고 이쪽이 XB 쪽이 펄스 신호가 나오고 XA가 네모 신호가 나오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동작을 할 때의 상황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자, 뭐 이렇게 정도에서 핀 번호가 예를 들어서 1번, 2번, 그러면 4번, 5번, 6번 이렇게 돼 있다고 치고 물론 이제 뭐 7번하고 14번은 그라운드랑 이제 VCC로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그라운드랑 VCC로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쪽이 뭐 예를 들어서 출력이 뭐 3번, 6번 이렇게 돼 있다고 이쪽도 번호를 써줘야 될 텐데 지금 사실은 뭐 이쪽은 덜 관심이 가는 쪽이라 이쪽만 번호가 쭉 매겨져 있는 상태고 이걸 이제 한번 측정을 해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스위치를 A로 뒀을 때 그럼 이제 A 쪽에 로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이쪽에 로 신호가 들어갈 때 그럼 이제 이쪽에 XA가 펄스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이쪽을 이제 찍어보고 이제 셋 과학 쪽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이제 G1의 원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핀하고 클리어 쪽 G1의 5번에 해당하는 쪽이죠. 5번에 해당하는 쪽을 찍고 Q 바를 찍고 XA, XB 쪽을 XA는 G1의 3번이고 Q는 Q바는 G1의 6번이고 XA는 G2의 3번이고 XB는 G2의 6번이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여기가 3번이면 뭐 1, 2, 3 뭐 굳이 1, 2, 3 이렇게 됐다고 치고 4, 5, 6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여기를 이쪽을 찍으면 이쪽도 뭐 중간에 뭐
끊어지지 않는 이상 같은 볼테이지가 찍어도 같은 볼테이지가 나왔다고 생각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A 스위치 포지션을 이제 A로 뒀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이제 정상적으로 로 신호가 이 포지션 두니까 여기가 볼티지가 다 여기 가지고 여기가 0볼트에 해당하는 로 볼티지가 1번 핀에 G1의 1번 핀에 이제 로 볼티지가 G2의 5번 핀에는 이제 하이가 정상적으로 걸려서 랜드 래쉬의 입력으로는 이제 정상적으로 입력이 들어가는 상태라고 생각해 보죠. 그런데 Q를 보니까 여기가 이제 하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로가 나왔고 이게 이제 문제죠. 얘가 문제인 거고 얘가 로가 나오고 반대로 이쪽은 이제 하이가 나왔다고 그리고 이쪽이 오고 신호가 출력이 나왔다. B 포지션을 뒀을 때는 여기가 이제 하이고 로여야 되는데 여기 이제 입력되는 거는 이제 로 입력됐고 출력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나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테스트 결과 뭐 로직 프로브로 중간중간 찍을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전극을 모실 수도 있고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확인했더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걸 알았다라고 생각해 보죠. 문제는 이제 요 부분일 텐데 뭐 어떤 게 문제일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널하게 여기가 지금 이제 하이가 나와야 되는데 로우로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가 뭔가 내부적으로 그라운드하고 쇼트가 돼 있든지 아니면 또는 이제 이쪽에 이제 외부에서는 여기가 하이 그러니까 로우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상하게 외부에서 끊어져 가지고 오픈 그러니까 TTL 같은 경우는 오픈 들어간 오픈 그런 커넥션인 경우에는 끊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게 하이 입력처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찍었을 때는 정상적으로 로우였는데 실제로는 이제 여기가 계속 하이가 들어가는 상태일 수 있다. TTL의 경우 디스커넥티드를 보시면 프로틴 보시면 이게 하이처럼 검색하고 이게 하이가 들어가면 이쪽에 이제 하이가 들어가면 얘가 버블 지나면 제로가 들어가는 상태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가 어쨌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하이였다고 치면 여기가 하이가 들어가서 로가 되고 여기가 하이여서 로가 돼서 이쪽이 로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이럴 가능성이 있고 이쪽에 이제 로 액티브한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거에 따라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고 이게 뭐 하나고 물론 이제 저기 G1 칩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고 요 칩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아웃풋 쪽 또는 뭐 이쪽 또는 뭐 이쪽 어디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그라운드로 이제 쇼트가 되는 G1의 3번 또 G1의 4번
여기서는 Z2의 2번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Q와 연결되는 거죠.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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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렇게가 다 연결되어 있는 쪽이 이렇게 연결된 쪽 어딘가에서 인터널하게 또는 익스터널하게 이제 드로로 이제 쇼트가 나 있는 인터널하게 또는 이제 익스터널하게. Q가 externally 뭐 이렇게 그 쇼트가 날 수 있죠. 뭐 인터널하게 났다는 얘기는 칩 안쪽 어딘가에서 쇼트가 나타나는 거고, 익스터널하게 났다는 것은 이제 칩 밖에서 우리가 커넥션을 하는 그 와이어를 가지고 커넥션하는 그 과정 중에서 뭐 이런 것들을 이번에 혹시 낸드 게이트가 아니라 노 게이트인가요? 아니 이게 낸드죠. 이렇게 된 거하고 이렇게 된 거 똑같아. 그래서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 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거다. 근데 만약에 이제 반대로 반대로 이제 이쪽이 지금 이제 이쪽 Q 쪽 말고 이제 Q 바에 해당하는 쪽이 여기가 그 이쪽이 이제 Q가 로가 되고 이쪽이 계속 하이가 되도록 이쪽이 VCC랑 쇼트가 나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쪽이 이제 하이가 되더라도 하이가 되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하이가 되면 VCC랑 쇼트가 되면 이쪽에서 버블 거치면 이제 로가 들어가긴 하죠. 그런데 이쪽에서 만약에 정말로 로가 들어왔으면 이게 5월 게이트니까 여기가 로가 되더라도 이쪽이 로가 들어와서 버블 거치면 하이가 되면 무조건 이쪽이 하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요 상황에 맞는 그런 이제 요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 레츠의 경우에 이제 레츠는 조금 더 복잡해지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진 상황에서 뭐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뭐 마찬가지로 우리가 찾는 거는 쇼트가 났거나 오픈이 됐거나 아니면은 컴포넌트가 이상했거나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됐을 때 이렇게 이럴 수 있다, 이럴 수 있다, 이럴 수 있다 해서 몇 가지 이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추론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테스트를 해가지고 정말 맞는지 이것들 중에 어떤 게 맞는지 찾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펄스가 어떤 건지 우리가 사실 뭐 잘 알고 펄스가 물론 이제 아이디얼하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펄스가 아이디얼하게는 이렇게 되겠죠. 아이디얼한 펄스고 뭐 실제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고 실제로는 이제 볼시가 올라가려면 뭐 차지가 쌓여야 될 텐데 차지가 뭐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그러려고 하면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커런트가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 흘러서 차지가 들어오거나
차지가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 그만큼 빠져나가서 차지가 줄어들거나 해야지 이제 볼티지 레벨이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보통일 거고, 특히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디바이스들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실험에서 그 학부 실험에서 쓰는 거는 이제 속도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이런 형태 아이디어란 펄스에 굉장히 가깝게 나올 텐데, 지금 실제적으로 뭐 CPU나 GPU 이런 데 사용되는 이제 그런 펄스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짧은 펄스들이라 뭐 나노세컨드 그 이하의 속도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런 펄스들을 실제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 펄스 중에서 이제 이렇게 있는 펄스를 이제 파지티브 펄스라고 부르고, 파지티브란 말은 이제 값이 커지는 거죠. 0볼트에서 이 펄스가 이제 하이 볼티지, 로 볼티지에서 하이 볼티지 이렇게 가는, 아니 뭐 위로 올라가는 펄스를 나서 이제 여기 이름이 이제 파지티브 펄스라고 하고, 요때가 이제 올라가는 쪽이죠. 올라가는 쪽의 시간을 우리가 이쪽에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 이쪽이 시간이고, 이쪽에 이제 원래 뭐 로우에 해당하는 볼티지가 있다고 치면, 이 하이에 해당하는 볼티지가 있다고 치면 이걸 이제 0부터 뭐 100%까지로 이게 TTL 같으면 0V, 5V 이렇게 되겠죠. 시모스 같으면은 이제 상황에 따라 0V, 3V, 2V, 2.5V 이렇게 될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거 이제 볼티지고, 볼티지를 따라서 얘가 되고 하우스 볼티지. TTL이면 이제 0V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10%, 50%, 90% 이렇게 좀 특별한 이제 상황을 생각해서 10%일 때, 10% 이하에서 사실은 뭐 노이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10% 이하는 이제 무시를 하고 10%부터 90% 그 사이에 걸린 시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 시간을 우리가 TR이라고 부르고, TR은 이제 라이즈 타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펄스가 이쪽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펄스의 엣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엣지라고 해요. 엣지. 끝인 거죠. 양쪽 끝이 될 텐데, 이쪽은 올라가는 그 라이징 엣지, 폴링 엣지 이렇게 부르고, 이 부분은 그냥 라이징 엣지, 폴링 엣지 이렇게 부르고, 또는 뭐 이쪽을 이제 파지티브 고잉 트랜지션, 이쪽을 이제 네거티브 이렇게도 부르죠. 뭐 이걸 약자로 쓰는 거, PGT, LGT 이렇게 부르고.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뭐 볼티지 레벨이 한 10%부터 90%까지 변화하는 그 시간을 라이즈 타임으로 부르고, 이제 떨어지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뭐 90%부터 10%까지 뭐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이제 폴 타임 이렇게 PF라고 해서 폴 타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펄스가 있다고 치면 이 펄스의 위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50%일 때라고 생각해서
50%가 이제 중간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몇 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을 따져서 이걸 TW 이제 W는 width라는 의미죠. 이제 펄스의 width 또는 펄스 width 아니면 뭐 보통 이제 그걸 보통 먼저 써야 돼요. width of the pulse 또는 뭐 duration of the pulse 뭐 이런 말을 쓰죠. 펄스의 폭에 해당하는 거고 물론 이제 이게 어떤 시그널로 역할을 하려고 하면 가능하면 이쪽 그뭐 rise time, fall time은 뭐 그게 크지 않은 게 좋고 펄스 위드스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동작할 때 스펙으로 보통 주어져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파지티브 펄스라고 하면 반대는 또 네거티브 펄스라고 있겠죠. 이렇게 떨어지는 하이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앞쪽에 있는 펄스는 말하자면 액티브 하이 신호가 인풋으로 들어갈 때 뭐 이런 신호가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쪽에 이제 액티브 로우 신호가 이제 들어가는 경우 잠깐 동안 이제 로우 신호가 들어가서 액티브한 그런 액션을 하게 되는 뭐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네거티브 펄스라고 부르고 뭐 마찬가지로 여기서 똑같이 90%부터 10%까지 이제 콜 타임이라고 하고 10%부터 90%까지를 와이즈 타임이라고 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0%일 때 이제 위스, 펄스의 위스를 이제 똑같이 얘기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10%, 90%.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임의로 사람들이 정해놓은 건데 그냥 누군가 정해놓으면 다 그럴듯하니까 사실 뭐 10%, 90%면 그럴듯하니까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또 여기 이쪽에 이제 앞이고 이쪽이 뒤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라이징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서 라이징 엣지, 폴링 엣지 이런 말도 쓰고 또 어떻게 또 쓰냐면 이 앞에 쪽 이제 리딩 엣지 라는 말도 쓰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가 이제 이쪽이 리딩 엣지겠죠. 펄스가 이제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이제 쭉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하나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이 리딩 엣지가 되고 이쪽이 그러니까 트레일링 꼬리에 해당하는 거죠. 트레일링 엣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립플랍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이제 레치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레치는 뭐 이런 펄스 시그널이 뭐 셋이나 또는 이제 리셋 쪽, 셋이나 클리어 쪽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보통 플립플랍은 그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클락 펄스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펄스에 이제 잠시 한 번 더 한 거고 주로 이제 그 펄스를 이제 클락 펄스가 들어갈 때 어느 부분을 이용할 거냐면 이런 엣지들을 이용을 하게 돼요. 클락 시그널이 뭐냐 하고 이런 이제 클락이 들어가는 이제 클락 플립플랍 이렇게 한 건 이제 클락이 입력으로 추가적인 입력으로 들어가는 그런 플립플랍에 대해서 우리에게 살펴볼 건데 이 클락 시그널이라고
하면 이제 클락이 이제 들어가서 클락에 뭔가 연동이 돼가지고 클락하고 시간이 이제 이때 클락의 신호가 로에서 하이로 바뀌거나 어떤 하이에서 로로 바뀌는 그 시점에 뭔가 무슨 일이 이제 뭔가 이제 출력이 바뀐다든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클락이 들어가는 어떤 디바이스하고 클락이 들어가지 않는 디바이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클락이 들어가지 않는 디바이스는 뭐 시간에 대한 어떤 제약이 없어요. 그냥 시간을 우리가 외부적으로 따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력 값들을 우리가 바꿔주는 그 시간에 따라서 출력이 변화가 있을 텐데 클락이 들어가는 플립플롭은 외부에서 들어가는 그 입력 값들 그러니까 뭐 컨트롤 인풋들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이제 뭐 바뀌는 것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지만 언제 출력이 바뀌느냐 하는 거는 이제 클락 신호하고 연동이 되는 클락 신호가 변할 때 먼저 출력이 바뀌는 그런 동작을 이제 하게 될 거라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어싱크로너스라는 말이 있고 어는 이제 반대말을 의미해요. 싱크로너스 하지 않은 그런 의미고 싱크로너스 시스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아웃풋이 그러니까 뭐 여튼 이제 이게 입력이 변화할 때마다 출력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입력에 따라서 이제 출력이 변하는데 입력값이 변하면 뭐 그에 따라서 물론 안 변할 수도 있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어싱크로너스한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반면에 이제 싱크로너스 시스템을 생각해보면 싱크로너스 시스템은 뭐 이런 거죠. 그 변화하는 시점을 정확하게 그 변화하는 시점을 우리가 클락 시그널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어싱크로너스한 시스템은 뭐 입력이 바뀌면 그에 따라 바뀌는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시스템들이라고 생각하면 싱크로너스 시스템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로 싱크로너스한 시스템을 이제 다루게 될 텐데 그 물론 이제 출력이 어떻게 될지는 뭐 셋바 뭐 리셋바에 대한 그 입력 값들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클락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바뀌더라도 출력의 변화가 없고 클락 신호가 변하는 그 시점에 입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출력이 바뀌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싱크로너스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싱크로너스 시스템은 그 언제 바뀔지를 클락 시그널이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을 클락 시스템, 싱크로너스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뭐 우리가 뭐 지금 뭐 사용하는 대부분 뭐 디램 이렇게 있다고 지금 디램이 사실은 예전 초창기에는 다 어떻게 보면 어싱크로너스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다 싱크로너스가 되죠. 클락에 따라서 연동이 되게 해요. 뭘까 이 클락 시그널이라고 하는 건 보통은 어떤 이제 렉탱귤러한 펄스 트레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또는 뭐 스퀘어 웨이브
스퀘어 웨이브 또는 이제 렉탱귤러 펄스 트레인 이렇게 되면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이로가 그러니까 펄스 신호가 하이로가 반복돼서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아까 펄스를 얘기할 때는 보통 뭐 파지티브 펄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한참 있다가 계속 오고 로우 펄스 같으면은 쭉 하이였다가 어느 순간 이제 로가 되고 뭐 이런 펄스들을 보통 생각했는데 요 클락 시그널은 이제 보통 이런 형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이로가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걸 펄스 트레인이라고 열차처럼 여러 양 차량이 여러 개 붙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쪽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 로에서 하이로 가는 쪽을 이제 PGT라고 하고 파지티브 고잉 트렌치 뭐 하이에서 로로 떠오는 걸 이제 NGT라고 하고 그러니까 PGT, NGT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클락이 일단 기본적으로 클락을 머리에 떠올릴 때는 클락 신호는 하이로와 계속 반복된다는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먼저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반복되지 않는 그런 신호를 클락 쪽에도 넣어줄 수도 있어요. 임의로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하이로가 계속 반복되는 신호가 들어가요. 그래서 클락이 들어가는 이제 플립 클락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플립 클락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클락이 들어가는 디바이스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레치를 얘기를 했었는데 레치는 어떻게 보면 플립플랍의 특별한 케이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클락이 안 들어가는 클락 신호가 안 들어가는 이제 그런 플립플랍 범주 안에 레치가 포함될 수 있는데 레치는 클락이 안 들어가는 조금 그런 이제 일부 그런 이제 디바이스들을 이제 레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많은 경우 많은 이제 플립플랍이라고 불리는 디바이스들은 다 클락 신호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클락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플립플랍들은 뭐 출력은 뭐 앞에서 보통 플립플랍 또는 이제 레치에서 봤듯이 출력은 두 개가 나오고 하나가 하이면 하나 로우고 하나 로우면 하나 하이 인버티드 된 노멀한 출력하고 인버티드 된 출력 나오는 건 동일한데 입력이 있고 입력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입력이 두 개가 들어가는 경우는 더 있을 수도 있죠. 입력이 뭐 두 개 또는 그 이상 또는 뭐 실제로 이제 한 개의 입력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입력이 들어가고 그것 외에 이렇게 흔히 이제 이렇게 삼각형을 옆으로 해놓은 이런 이제 형태를 둬서 여기다가 이제 뭐 C라고 쓰든지 또는 뭐 CLK라고 쓰든지 뭐 CK라고 쓰든지 뭐 이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클락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 앞에 버블이 없을 때는 얘가 어떤 때 동작을 하냐면 요 PGT 로에서 하이로 신호가 클락 신호가 변한 요 시점에서 뭔가 동작을 하는 출력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 앞에 여기 이제 클락인데 이 앞에 버블이 이렇게 있는 디바이스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디바이스는 언제 동작할 거냐면 클락 신호가 하이에서 로로 바뀔 때 동작을 한다라는 걸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클락 신호는 항상 이렇게 들어가니까 하이도 됐다 로우로 됐다 계속 바뀌는 건데 버블이 없을 때는 이때 동작하고 버블이 있을 때는 이때 동작한다. 뭐 이렇게 물론 이제 둘 다 동작하는 디바이스도 있어요. 이때 둘 다 동작하는 디바이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도 특별한 거고 보통의 경우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이걸 클락 신호가 있는 액티베이티드 PGT 파지티브 트랜지션일 때 동작하고 PGT 시그널 클락 신호가 PGT 때 동작을 하고 이거는 반대로 NGT 때 동작을 하는 그런 녀석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보통 이제 클락 인풋을
쓸 때 사람들마다 뭐 하나로 썼으면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뭐 썼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약간 뭔가 다르게 써서 CLK라고 쓰기도 하고 CK라고 쓰기도 하고 CP라고 쓰기도 하고 C라고 쓰기도 하고 뭐 등등 C가 들어가면서 클락의 여러 그 캐릭터 중에서 일부를 써가지고 CLK라는 이제 클락의 모음을 빼고 쓰면 돼요. 모음 하나랑 C 하나 빼고 CK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건 이제 클락 펄스라는 의미로 CP라고 쓰는 거고 이거 이제 아예 다 생략하고 C만 쓰고 이런 게 나오면 보통 이거 이제 클락 신호를 가리킨다라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클락이 들어가는 이제 플립플랍들은 엣지 트리거드라는 말은 이런 엣지에서 동작을 한다. 엣지 클락 신호가 엣지에서 왜 PGT일 수도 있고 NGT일 수도 있고 같은 두 개 중에 어느 한 그런 시점에서 클락 신호가 그렇게 되는 그 시점에서 뭔가 출력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출력의 변화는 이제 입력 값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컨트롤 인풋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인풋들을 다 얘기를 할 거고 얘들은 그러니까 그 아웃풋이 어떻게 되느냐에 영향을 주고 언제 그럴 거냐면 왜 클락 신호가 아웃풋을 결정하는 건 뭐 여튼 여기 들어온 신호죠. 여기 들어온 신호인데 물론 이제 플립플랍이니까 그 내부의 그 메모리에 해당하는 효과 그런 이제 그 펑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Q 값 자체도 또 사실은 입력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체 스테이트 그다음에 입력 값들이 이제 출력을 결정하게 될 텐데 이게 언제냐면 클락의 트랜지션이 있을 때 결정되는 거죠. 클락 트랜지션 없는 요 순간에 막 여기 인풋이 다른 값이 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클락이 딱 변하는 그 시점에 약간 전부터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 왜 그 컨트롤 입력들이 이제 출력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그냥 좀 알기 쉽게 하면 컨트롤 입력은 출력 아웃풋을 아웃풋이 이제 하일 거냐 또는 로일 거냐를 결정을 하고 대신 이 클락 인풋은 언제 그렇게 될 거냐를 결정하는 게 이제 클락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아까 조금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잠깐 요 아웃풋 여기 인풋 신호가 클락 신호가 변할 때인데 변할 때보다 약간 전 또 클락 신호 변할 약간 후까지 그 값이 유지가 돼야지 그게 이제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시간은 우리가 이제 셋업 타임 또는 홀드 타임 이런 말을 써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입력이 그 인풋이 이제 뭐 들어갔다고 치면
인풋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 입력이 하이 입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인풋인데 컨트롤 인풋이에요. 컨트롤 인풋이 이제 하이로서 영향을 미치고 싶어요. 그러면 클락 신호가 이제 이게 이제 PGT라고 하는 거 생각해요. 언제냐면 이제 클락 신호가 로에서 하이로 바뀔 때, 로에서 하이로 바뀔 때, 그럼 이제 그 신호가 바뀌는 50% 되는 시점이 있겠죠. 50%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건 이제 클락 신호고, 이건 이제 컨트롤 인풋 신호고, 컨트롤 인풋 신호인데, 이 시점보다 얼마큼 전에 하이가 되어야 되느냐. 그 값을 우리가 셋업 타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면 제일 중요한 말은 여기에 그 시간인데 미니멈 타임 인터벌인데 인풋 레벨이 클락 트랜지션 전에 유지해야 되는 슈드죠. 유지해야 되는 그런 시간. 여기가 하이가 요만큼 최소 요만큼 유지가 되면 요거보다 더 많이 오면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TS가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필요한 시간인 거예요. 필요한 시간. 제대로 동작하려고 하면 클락이 변하는 시점보다 컨트롤 입력이 얼마나 전부터 제대로 된 입력값을 주어야 되느냐 예상하는 그런 값이고, 그럼 예를 들어 TS가 뭐 5 나노세컨드였단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인풋이 여기보다 클락 신호가 이렇게 변하는 것보다 클락 신호가 이렇게 변하는 것보다 이렇게 변하는 게 요 값이 5 나노세컨드보다 더 크면 이제 제대로 된 출력을 해주고, 이게 너무 짧아서 예를 들어서 클락 신호가 변하는 클락인데 컨트롤 인풋이라고 하면 클락 신호가 이렇게 변하는데 그거보다 예를 들어서 거의 차이가 없겠고, 얘가 별 차이가 없게 들어오면 이게 5 나노세컨드보다 작겠죠. 그러면 출력이 어떻게 나올지를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뭐 에러가 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이게 그 어떤 그 회로를 디자인을 하는 그 칩들을 연결해 가지고 보드를 설계한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 요 클락 신호보다 입력들이 조금 어느 정도 앞에 와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그래야 제대로 된 출력이 나온다. 그러니까 뭐 클락 신호보다 얼마큼 전에 이 컨트롤 입력들은 그 원하는 그 칩 그 입력 쪽까지 신호가 전달돼야 된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타이밍과 관련해서 셋업은 이제 비포 클락 트랜지션이고 홀드는 이제 애프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얼마 동안 지금 이제 하이를 유지했어요. 뭐 충분히 전에 들어갔다고 한번 쳐보죠. 이거 이제 컨트롤 인풋이고 클락인데 위쪽은 이제 충분히 이전에 들어왔어요. 여기 이렇게 하이가 되고
여기가 클락 예, 이제 셋업 타임보다 훨씬 큰 값만큼 줘서 여기 이제 하이 입력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트랜지션이 있고 나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하이를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쪽 부분 그래서 이게 그럼 언제쯤 떨어지는 게 떨어져도 상관없느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렇게 바로 떨어져도 되느냐 클락 트랜지션이 있으면 클락 트랜지션과 같은 시점에 로로 가도 이게 하이로 정상 동작할 거냐 아니면 이게 얼마큼 뭐 이만큼 늦어져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렇게 이만큼이 되겠죠 이게 얼마큼 됐냐 그게 이제 홀드 타임이라고 불리는 이렇게가 이제 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 시스템에 따라서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 그칩 내부를 트랜지스터나 뭐 이런 저항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필요한 홀드 그 타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데 이거 뭐 볼트 레벨인 거죠. 클락 트랜지션 후에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홀드 타임이라고 합니다. 클락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시점 뭐 클락이 뭐 로에서 하이로 가면 이렇게 되거나 50% 될 때 또는 이제 하이에서 로 떨어지는 시그널 같은 게 이렇게 되는 게 50% 되는 그 시점 전에 얼마큼 전에 하이여야 되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이여야 되느냐 이후에 이 시간이 셋업 타임, 홀드 타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클락을 이쪽에 보시고 하면 이 시간이고 보통 이제 티피컬하게는 셋업 타임은 대략 한 5에서 한 50 나노세컨드 정도가 되고 디바이스가 어떤 종류의 디바이스냐에 따라서 이제 티피컬한 이제 그런 이제 디바이스에 따라서 보면 홀드 타임은 놀랍게도 훨씬 작아서 그러니까 클락 시그널이 변하기 전에만 많은 디바이스가 어떠냐면 클락 시그널의 트랜지션이 있기 전 0이라고 하면 클락 전에만 하이가 유지가 되면 문제 없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뭐 이쪽 셋업 타임은 한 뭐 짧게는 5, 뭐 길게는 50인데 뭐 이렇게 긴 디바이스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은 50, 15, 25 요 안에 거고 홀드 타임 많은 디바이스가 0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IC를 만드는 회사가 그 디바이스 그 게이트 뭐 칩을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내부적인 회로를 트랜지스터나 저항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동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값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러니까 뭐 보통의 경우라고 하면 이제 클락 시그널보다 인풋 쪽의 시그널이 말하자면 조금 더 일찍 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도
충분하고 뭐 근데 물론 이제 이 내용 자체 다 기억을 해야 되지만 뭐 시험에는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클락 시그널보다 시그널의 이제 트랜지션보다 조금 전에 홀드 타임, 셋업 타임이 보통 5나노세컨드 이상 있으니까 입력 시그널들은 먼저 와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클락이 들어가는 그리고 조금 뒤에는 이제 클락 이걸 이제 빼고 그냥 쓰면 이 클락이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할 거예요. 클락이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 결국 시작 처음 나오는 거라 이제 클락이 들어간다는 걸 표시를 해준 것일 뿐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형태로. 이렇게 버블이 안 붙어 있으면 로에서 하이로 가는 이 시점에 이제 출력의 변화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느냐를 뭐 표로 나타낸다고 하면 C로 쓰면 이제 클리어라는 의미고 R로 쓰면 리셋이가 있는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교재나 또는 뭐 사람들이 쓰는데 어떤 사람은 클리어라고 쓰고 어떤 사람은 리셋이라고 써서 둘 다 알고 있는 게 좋아서 표시를 해요. 자, 이렇게 보면 이쪽에 이제 입력이 되고 SC 클락 여기 입력이 되고 여기가 제로일 때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거예요. 그 1일 때 출력에 이제 하이가 나오는 그런 디바이스고 그 중에서도 클락이 이렇게 변할 때만 의미가 있고 변할 때 입력이 00가 들어오면 unchanged 되는 no change 1이면 출력이 무조건 1이 나오고 0이면 무조건 0이 나오고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둘 다 S와 C 쪽에 둘 다 1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 입력이 들어가도록 하면 이제 안 되는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클락이 변하지 않는 시간 동안 요 클락 텐션이 있는 그 앞에 또 뒤에 이건 어떻게 될 거냐면 그냥 안 변하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출력이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1, 0이 들어오더라도 클락이 로에서 하이로 변하는 그 시점이 아니라고 하면 출력이 변화가 없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출력이 로에서 하이로 변하는 시점에서 클락 신호가 이렇게 변하는 시점에서 출력이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되는 변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걸 이제 확인할 때 SC 요 시그널만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시그널만이 아니고 클락 시그널이 이제 추가로 들어와서 표시가 돼야 되고 이렇게 있다고 치면 출력 Q가 어떻게 나올 거냐 이제 Q가 처음에 뭐 제로였다고 치고 언제 변하는 이때 변하는 거죠. 이 시점에서 보니까 0, 0, 그럼 안 변하죠. 0, 0이니까 no change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될 거고 이쪽에 보면 이쪽에서 보니까 이 시점에서는 C가 0고 S가 1이죠. 그러면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셋에 해당하는 상태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이로 이렇게 변하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쪽에서 보면 셋이 S가 0고 C 클리어가 1이니까 이쪽에서 로로 이렇게 바뀌고
세트 상태고 이제 클리어에 들어가서 쭉 가다가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는 이쪽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이에서는 클락스가 안 변하는데 클락스가 여기서 변했는데 또 보니까 이제 여기 S가 1이고 제로라고 치죠. 그럼 뭐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다시 세트 상태고 올라가는데 이쪽에서 와서 보니까 이거 제로고 또 여전히 이제 하이면 여전히 세트 상태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 시점만 항상 보는 게 아니라 언제 이 SC 입력을 확인하냐면 요 시점, 요 시점, 요 시점, 요 시점에서만 이 시점에서만 이제 SC 입력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출력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바뀌고 이렇게 되도록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내부 회로 그럼 지금 요 엣지에 동작하도록 하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엣지에서 동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인터널한 회로가 내부적인 회로가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이제 낸드 게이트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려도 낸드로 그려도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셋바 또 리셋 바로 입력이 로 액티브한 입력에 들어가고 출력은 이제 Q가 이제 노멀한 출력 Q가 하이 액티브한 이제 출력이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사실은 좀 더 그 출력을 잘 설명하는 거라 이렇게 해볼 수 있고 자 여기서 그냥 우리가 여기서 입력이 들어가면 이제 셋 바가 들어가고 클리어 바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게 바로 이제 낸드 매치라는 거예요. 낸드 매치에 대한 거였는데 여기 아니 요거에다가 좀 추가적으로 앞쪽에다가 뭔가 지금 플락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뭔가 어떤 회로가 추가가 될 거예요. 그 회로가 이건 이제 마찬가지 낸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높이가 좀 안 맞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치고 여기서 이제 SC 입력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클락 신호가 들어가는데 클락 신호가 들어가는 부분 안에 어떤 이제 특정한 회로가 있어서 그 신호가 이 S 쪽하고 C 쪽에 입력이 들어가는 낸드 쪽에 이렇게 입력을 출력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구조를 갖고 이쪽이 흔히 이제 G 디텍터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회로가 이 부분에 이건 이제 그 어떤 이름이 펄스 스티어링 서킷 이렇게 부르는데 펄스를 운전을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회로. 펄스가 클락 펄스에 의해서 어떤 신호가 다음 쪽에 제대로 못 들어갈지를 결정을 하는 이제 그런 회로처럼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저 부분 엣지 디텍터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다 이 엣지 이때부터 이제 클락 신호가 들어가고 이 뒤에 나온 그 아웃풋을 우리가 클락 아스터리스크라고 엣지 디텍터라고 하는 이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뭐 실제로는 굉장히 간단하고 그래서 클락 신호가 들어가면 한번 인버터를 거쳐가지고 또 인버터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엔드 게이트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클락 신호가 들어가면 클락 신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클락 신호가 간단히 치고 그러면 인버터를 거쳐서 요쪽쯤을 우리가 이제 클락 신호를 인버터를 거쳤으면 위에 바를 붙인 그런 이제 신호를 생각하면 이쪽은 근데 여기 하나의 디바이스죠. 인버터라는 디바이스인데 그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타임 딜레이가 있겠죠. 출력이 입력하고 출력하고 사이에 타임 딜레이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뭐 이렇게 크진 않겠지만 좀 과장되게 그려서 이렇게 되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이만큼 일어나는 물론 이제 뭐 정확하게는 뭐 이게 딱 이렇게 아이디어라는 펄스가 아니고 뭐 당연히 이것도 약간 이렇게 되고 약간 뭐 이렇게 되고 할 텐데 일단 뭐 그런 거 무시하기로 하고 이런 모양의 펄스 신호가 이쪽에 나오고 이 신호하고 이 신호가 둘 다 엔드 게이트 입력으로 들어가잖아요. 엔드 게이트 입력으로 들어가서 상압 별표 마스터 디스크 이 상황이 되면 여기 하이고 로고 하면 엔드를 하면 로가 될 거고 이쪽에서 보면 여기하고 요 사이 이제 이쪽이 그러니까 타임 딜레이 T 뭐 P TD라고 썼네 제가 썼는 여기서 하여튼 그냥 타임 딜레이하고 쓰죠. 타임 딜레이라고 하면 그 타임 딜레이라는 만큼 동안만 출력 후 엔드 게이트의 출력이 하이가 되겠죠. 그걸 지나면 하이고 로고 여기는 또 로고 또 로고 하이고 그러니까 이때 빼고는 하이가 되는 때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클락 펄스가 하이가 되는 요 시점만 이렇게 뭔가 출력이 하이로 돼서 나오는 그런 아주 짧은 펄스, 아주 쇼트, 아주 짧은 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타임 딜레이가 보통 나노 세컨드 정도가 되죠. 타임 딜레이가 하는 게 약간 세컨드니까 요 신호도 펄스가 뭐 이래서 더 길더라도 짧은 타임 딜레이에 해당하는 만큼 동안만 딱 생기는 그런 펄스가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요거는 우리가 말하는 PGT 포지티브 고잉 트랜지션의 라이징 엣지 엣지를 이제 디텍트하는 거라고 하면 뭐 반대로 이쪽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상태가 있다고 하면 여기 이제 버블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클락 신호하고 신호하고 이렇게 될 텐데 이게 다 버블이 붙어가지고 여기 엔드 게이트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경우에는 둘 다 로일 때가 둘 다 로일 때는 이 부분이죠. 이때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흐름을 얻을 수 있어요. 둘 다 로일 때 이쪽이 될 거고 이렇게 돼서 이거는 말하자면 네거티브 고잉 트랜지션을 또는 뭐 폴링 엣지를 디텍트하는
그런 이제 회로로 뭐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회로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보통 때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 때는 여기 뭐가 들어가고 있어요. 보통 때는 여기 요 엣지가 있는 클락의 엣지가 있는 그 시점이 아닌 나머지 시간에는 이쪽 클락에 여기 뭐 별표로 되어 있는 이쪽 부분이 어떤 신호가 들어가면 다 로가 들어가요. 로가 들어가면 엔드 게이트의 아웃풋은 당연히 이제 여기 버블이 붙어서 엔드 게이트만 따지면 이제 로가 되고 버블이 붙어서 무조건 하이가 되는 거죠. 둘 다 하이가 되면 이쪽이 동작하지 않아요. 둘 다 하이가 되면 여기 버블 지나면 로가 들어가니까 이쪽 뒤가 전체가 동작하지 않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이 SC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S와 C 입력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이쪽이 다 하이가 돼서 이게 로 액티브한 회로인데 뒤쪽에 있는 램프 렌치가 여기가 하이가 돼서 이쪽이 인액티브한 상태의 출력이 변하지 않는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가 얘가 이제 트랜지션이 있을 때, 또뭐 여기 트랜지션이 있을 때는 여기에 출력이 하이가 들어가니까 그때 비로소 여기가 하이냐 로냐에 따라서 얘가 하이였으면 셋이 하이였으면 하이가 들어가서 여기 로가 돼서 로 액티브한 그런 뒤에 상황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자, 뭐 여기까지 하면 무슨 뭐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대략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게 하나씩 생각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나가서 조금 더 나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 이 SC 플립플랍의 경우에도 여기 입력이 뭐 00일 때 10일 때 01일 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죠. 뭐 예를 들어서 Q0, 1, 근데 둘 다 1일 때는 앰비기어스는 아웃풋이 나와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입력을 이 둘 다 하이가 들어가는 상황을 피하도록 일부러 우리가 이제 뭐 시그널들을 잘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뭔가 이렇게 될 때도 뭔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 앰비기어스나 아웃풋이 나오지 않고 뭔가 제대로 동작하는 어떤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고 싶죠. 그게 이제 다음번에 볼 텐데 JK 플립플랍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플립플랍이고 얘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미리 얘기를 하면 두 개가 다 하이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JK 경우에는 뭐 이제 하이 이렇게 PGT에서 동작을 하는 회로라고 하면 일이면 출력 Q가 여기는 변하지 않고 1일 때는 뭐 셋이고 1이고 0이면 K이면 0이고 1이면 원래 있던 값을 반전이 되는 여기가 1이었으면 0, 0이었으면 1이 1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는 형태로 동작이 되도록 하는 이제 그런 회로가 JK 플립플랍이고 사실은 이제 이걸 잘 쓰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카운터라고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으로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회로를 어렵지 않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오늘 강의는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JK 플립플랍부터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고맙습니다. 오늘은